2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첫사랑 현우.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조만간 꼭 돌아갈게라는 짧은 문자 하나였다. 세월이 흐르고 주인공 소연은 이제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 묻어둔 이름은 여전히 현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발신이 넘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 그날 말 못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 말할게. 소연은 다시 뒤틀리는 기억과 마주하고 현우가 사라진 날의 진실을 쫓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소연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날의 비밀은 점점 더 위험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20해가 지났지만 소연은 아직도 휴대폰 속 어떤 번호 하나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단지 숫자로만 남은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는 종종 밤마다 화면 속에서 묵묵히 빛났다. 마치 다시 눌러달라고 조용히 손짓하는 것처럼. 하지만 소연은 한 번도 그 번호로 전화를 건 적이 없었다. 걸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현우가 사라진 날 남긴 마지막 메시지 때문이었다. 조만간 꼭 돌아갈게. 그 말은 약속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다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을 끝으로 현우는 완전히 사라졌고 20해 동안 그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소연은 매일처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미완성의 질문이 겨울 낙엽처럼 남아 있었다.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그저 어리던 시절의 연애라면 잊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연에게 현우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다. 가난한 집안 환경, 불안한 미래, 친구들 사이의 어울림까지 서로에게 의지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떠나기 전 이유 한 줄은 남겼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봄날, 현우는 소연의 집 앞까지 와서 함께 산책을 했다. 말수가 줄어든 것 말고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더니 밤이 되자 전화가 끊겼고 아침이 되자 사람 자체가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흔한 이별 통보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소연은 여전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 번호는 한 번도 다시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지 못했다. 지워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지난 어느 화요일 집 앞 우편함에 발신이 넘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흰색 봉투는 햇빛을 받아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이상하게 촉이 좋지 않았지만 소연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날 말 못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 말할게. 딱 그 한 줄. 발신인도 없고 날짜도 없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현우의 글씨였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학교 노트에 자주 적어주던 글씨. 소연이 잠깐 눈을 떼면 장난처럼 메모를 남기던 글씨. 그리고 결정적으로 20년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던 그 글씨체였다. 소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지금 와서 왜?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잔잔하게 그러나 깊고 묵직한 물처럼 올라왔다.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질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지금 돌아오려는 걸까? 아니, 정말 돌아오려는 게 맞는 걸까? 그 순간 휴대폰이 딩하고 울렸다. 스팸 문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켰던 소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미확인 번호. 소연아, 편지 받았지?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그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번호였다. 현우의 번호. 20년 동안 꺼져 있던 번호가 다시 살아났다. 문자를 보고도 소연은 한동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번호가 그날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해오다니. 말이 돼?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스팸일 수도 있고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편지 속 글씨체와 문자 속 말투,
둘 다 너무 현우 그 자체였다. 손끝이 떨리는 걸 겨우 다독이며 소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을 뒤집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두근거리고 있었다. 과연 20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 그 현우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소연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해가 동쪽 하늘을 희미하게 밝히기 시작할 즈음 문자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미확인 번호. 답장하기 힘들 테니 우선 미안했다. 내가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 곧 말할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20년 전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조만간 꼭 돌아갈게. 그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건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갈게가 아니라 말할게였다. 그러나 소연은 문자를 보며 오히려 숨이 더 막혔다. 돌아오지 않은 약속을 다시 꺼내드는 건 상처만 덧낼 뿐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설명하지 못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혹시 정말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숨기고 싶었던 사정, 말하지 못한 상황.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침이 되어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소연의 시선은 자꾸만 휴대폰에 머물렀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지친 표정이었다. 직장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 지수는 소연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금방 알아챘다. 언니, 어디 아파요? 얼굴이 잔뜩 긴장했는데? 아니야,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그냥은 아닌 표정인데 연애 문제. 20해 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소연은 그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연애까지는 아니고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 에이, 언니가 뭘 그렇게 오래 끌어. 사람 일이란 게 다 지나가면 끝인데. 지수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업무 시간이 끝날 무렵 휴대폰 화면이 다시 깜빡였다. 이번에도 그 번호였다. 미확인 번호. 소연아, 혹시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하려던 말 직접 말하고 싶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소연은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본다고? 지금 나타난다고? 20년 동안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만나자고 한다고. 숨이 턱 막혔다. 사무실 공기가 갑자기 바싹 마르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쳐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소연에게는 그게 바로 현우였다. 결국 손끝이 스스로 움직였다. 의지와 상관없이 짧은 문자가 전송되었다. 소연. 어디서? 전송된 메시지를 보자. 숨이 깊게 가라앉았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휴대폰은 10초도 지나지 않아 반응했다. 미확인 번호. 기억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걷던 그 강둑. 오늘 저녁 8시. 거기서 기다릴게. 그곳. 어린 시절 두 사람이 가장 자주 갔던 곳. 그리고 현우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길.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땅속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 장소는 소연에게 20년 넘게 접근하지 못한 금기나 다름없었다. 활짝 열린 상처의 입구. 오후 5시 소연은 일찍 퇴근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강둑 근처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7시 20분. 사람들이 걷고 지나가는 강변길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러나 소연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정말 나올까? 정말 현우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 그러던 7시 58분. 노을빛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적시던 순간 저쪽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흰 셔츠, 낯익은 걸음걸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소연의 숨이 멎을 듯 멈췄다. 그가 가까워지자 드디어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 얼굴은
현우가 아니었다. 눈앞으로 다가오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소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분명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낯선 얼굴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가 있었다. 현우의 말투를 흉내낸 문자 보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낯설. 남자는 소연 앞에서 멈춰섰다. 숨을 고르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 씨 맞죠? 소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백 가지 의심으로 가득 찼다. 누구세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 경계,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갑작스럽게 불러내 죄송합니다. 저는 현우 형의 동생 장준우라고 합니다. 순간 소연은 숨을 들이켰다. 현우 형? 그 이름 앞에 붙은 단어 하나가 20년간 멈춰있던 상처를 거칠게 흔들어 놓았다. 현우 동생이라고요? 네. 형 이야기를 들은 적 없으시겠지만 저는 형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에요.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현우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현우는 외동이라고 했는데 그건 형이 일부러 숨긴 거예요. 준우는 고개를 들었다. 입술은 잔뜩 긴장해 있었고 오랫동안 말해야만 했던 속내를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소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당신이 여기 나왔죠? 현우는 어디 있는데요? 준우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말하기 전 가장 아픈 문장이 먼저 꺼내질 것처럼 형은 지금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 한 줄이 소연의 가슴을 차갑게 움켜쥐었다. 무슨 말이에요? 형이 연락을 못했던 이유, 20년 동안 사라진 이유, 그걸 제가 대신 설명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다리가 힘없이 흔들리는 느낌에 근처 벤치로 몸을 눌러 앉았다. 그럼 편지와 문자도 당신이 보낸 건가요? 아니요, 편지는 형이 직접 쓴 겁니다. 다만 전달만 제가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는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20년 동안의 빈자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등장. 그 모든 것이 너무 뒤틀려 있었다. 현우는 살아있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잔혹한지 준우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살아있다면 왜 오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20년 동안 소연을 혼자 놓아둔 걸까? 수천 가지 질문이 터져 나왔지만 목구멍까지 밀려오던 말들은 눈물이 고이면서 모두 막혀버렸다. 준우는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천천히 앉았다. 형이 왜 사라졌는지, 왜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닦으면서 다시 한번 묵직하게 물었다. 그럼 말해요. 왜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준우는 손을 모았다. 그리고 결심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이 사라지던 날, 형은 누구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말은 너무 뜬금없었고 너무 예상을 벗어난 이야기였다. 누구를 피했다고요? 준우는 강둑 물결을 잠시 바라보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연 씨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은 그날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뜻이니까. 무슨 사람들인데요? 그건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나선 건 형 대신 첫 번째 이야기만 전하기 위해서예요. 소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첫 번째 이야기?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자취를 감춰야 했는지, 그 모든 걸 말씀드리려면 여기선 다 말할 수 없어요. 바람이 강둑을 지나며 풀잎을 흔들었다. 준우는 마지막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은 지금 당신을 볼 수 없는 상태지만 당신을 찾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형이 말하더군요. 소연 씨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준우는 그날 소연의 인생을 바꿀 만한 한 문장을 전했다. 그날 떠나지 않았다면 소연 씨가 위험해졌을 거라고. 소연은 준우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반응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되살아났다. 현우가 사라지던 날, 비가 많이 내렸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집 앞에 떨어진 그 작은 종이 편지 한 장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었다. 조만간 꼭 돌아갈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을 떠올릴수록 숨이 차올랐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때 현우가 사라졌던 이유가 정말 누군가를 피해서였다는 거예요? 준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형은 그때부터 계속 도망 중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은 소연에게 또 다른 질문을 쏟아냈다. 도망? 도망이라니. 대체 누구한테서요? 무슨 일인데요? 현우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할지 고르고 있는 듯 했다. 형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형이 지키려던 사람은 있었어요. 그 말에서 소연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누굴 지키려고요? 준우의 눈이 하루 종일 고생했던 사람처럼 붉어졌다. 당신입니다, 소연 씨. 순간 바람이 강둑 위를 스치며 긴 풀잎들을 한꺼번에 흔들었다. 소연은 말없이 그 바람 속에 서 있었다. 현우가 나를? 네. 그날 형이 사라진 이유는 본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소연은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제가 왜 위험해져요? 그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준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형이 어떤 일을 봤거든요. 절대 보면 안 되는 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연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무슨 일을요? 준우는 잠시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형이 그날 저녁 우연히 어떤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 사실을 본 걸 알아챈 사람들이 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숨을 들이켰다. 사건이라면 경찰에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애초에 형이 도망칠 필요 없었겠죠. 형이 본 건 경찰에 말하면 더 위험해지는 종류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런 식의 설명은 오히려 두려움을 더 깊게 만드는 법이었다. 그게 뭔지 말해줘요. 그게 뭔데 현우가 20년 동안 숨어야 했어요? 준우는 잠시 강 쪽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조용한 밤에 하늘만이 덮여 있었다. 형이 본 건 어떤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거의 속삭이듯 조심스러웠지만 소연의 귓가에는 너무 선명하게 꽂혔다. 죽음? 그래요. 형은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고 그 사람들이 형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이 소연 씨와 가까웠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위험이 갈 수 있었어요. 소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뒤엉켰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네. 형은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당신만큼은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눈에는 분노가 번져갔다. 그럼 말이라도 했어야죠. 왜 나를 혼자 남겨두고 왜 그냥 사라졌냐고요. 준우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형도 그걸 가장 후회합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당신에게는 상처만 남긴 걸 형도 알고 있어요. 소연의 눈물이 한 줄 떨어졌다. 20년 동안 저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오늘 저를 보낸 건 그 오해만큼은 풀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직접 오지 못하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왜 오늘은 말 못해요? 지금은 말을 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서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준우의 굳은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숨을 삼켰다. 준우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 기자처럼 찾아와선 안 된다고요. 당신이 겁먹을까 두려워서. 오늘도 내일도. 형은 직접 나올 수 없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럼 언제? 언제 제가 현우를 볼 수 있어요?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형이 안전해지는 날입니다. 그 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리고 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밤 이곳 말고 형이 지정한 장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형이 사라진 날의 진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밤 소연은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강가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카페도 아니었다. 구 오현역 창고터. 이미 10년 전에 폐쇄된 오래된 역사의 부지였다. 바람이 낡은 철문과 부딪혀 윙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준우가 말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전등을 든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 씨 오늘은 그날의 진실 더 말해줄 수 있죠?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녹슨 철문을 열어젖혔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한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안쪽 벽에 붙은 오래된 게시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먼지가 켜켜이 쌓였지만 누군가 최근에 건드린 듯 먼지가 일부 지워져 있었다. 준우는 게시판 맨 아래 작은 금속 박스를 가리켰다. 이 박스 형이 남긴 겁니다. 소연은 숨을 잠시 멈추고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한 장의 사진, 그리고 녹음기 하나. 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뭐죠? 형이 사라진 날 이후 단 한 번 남긴 기록입니다. 소연은 먼저 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은 어둑한 비오는 골목. 그리고 그 골목 끝에 서 있는 두 남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한 남자는 분명 현우였다. 다른 한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두꺼운 금속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소연은 그 사람의 정체가 왠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준우는 답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형을 쫓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날 형이 도망쳤던 이후 형이 본 사건 모두 이 사람과 연결돼 있습니다. 소연은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 녹음기엔 현우 씨 목소리가 있는 거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 녹음된 메시지. 형이 저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에게 넘기라고만 했습니다. 소연은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다. 잠시 잡음이 흘렀다. 그러다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소연아. 그 목소리, 그 울림. 20년이 지나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에게 설명할 시간도 말할 안전도 없어. 하지만 이건 꼭 말해야 해. 목소리는 숨이 차고 떨렸지만 확실히 현우였다. 내가 본 건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목숨을 끊으려는 장면이었어. 소연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걸 봤다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너를 지키려면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다. 녹음기 안에서 작게 삐 하는 잡음이 울렸다. 소연 미안하다. 너를 두고 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만약 누군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를 찾지 마. 그리고 소연에게 절대. 그때 녹음이 뚝 끊어졌다. 소연은 멍하니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떨어져 손등에 번졌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이 도망쳤던 그날 밤 이 메시지를 남기고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소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녹음기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아주 강하게. 준우 씨. 네. 현우 씨가 이걸 당신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근데 왜 지금 당신은 이 박스가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소연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물었다. 이 메시지, 정말 현우 씨가 남긴 게 맞나요?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무언가 더 큰 진실을 암시하는 듯 했다. 준우의 침묵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전등을 쥔 소나귀에는 힘이 점점 들어갔다. 소연은 그의 표정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물었다. 준우 씨, 분명히 말해줘요. 이 박스, 정말 현우 씨가 남긴 게 맞아요? 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 고민해온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형이 남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박스를 찾은 사람은 저예요. 찾았다고요? 소연의 눈썹이 좁혀졌다. 네. 형이 사라지고 몇 달 뒤에 이 창고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형이 여기 숨겨놨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고요. 소연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물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죠?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에게 말할 시점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형이 숨으면서 남긴 흔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 말은 납득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소연은 시선을 사진 쪽으로 옮겼다. 사진 속 골목, 두 남자의 모습, 그리고 희미하게 번진 비. 준우 씨. 네. 그럼 이 사진에 찍힌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는 거죠? 준우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이 순간 피로로 젖었다. 알고 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예요? 준우가 대답하기 직전. 창고 밖에서 철컥. 둘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준우가 즉각 손전등을 끄고 소연에게 손짓했다. 조용히 하세요. 바깥의 발걸음은 한 사람이 걷는 소리였다. 하지만 무겁고 일정한 보폭. 마치 이곳을 정확히 알고 들어온 사람처럼. 소연은 숨을 억지로 눌렀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창고 철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낡은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때 준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찾아왔다. 소연이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봤다. 누가요? 준우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냈다. 소연의 눈에 그것이 비쳤다. 준우 씨, 왜 칼을? 당신 지키려고요. 이 사람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가 박스를 건드렸다는 걸 아는 겁니다. 소연은 숨을 삼켰다. 그럼 그 사람이 현우 씨를 쫓던. 맞습니다. 발걸음은 더 가까워졌다. 철문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쳐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그림자의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했다. 키, 체형, 걸음걸이. 20년 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했다. 철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 순간 형체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소연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설마 그는 모자도 마스크도 쓴 적이 없었다. 오히려 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서 있었다. 준우가 칼을 들고 앞에 섰다. 오지 마세요. 그러나 남자는 준우를 보지 않았다. 딱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 그 울림. 어느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현우였다. 소연의 다리가 힘을 잃고 흔들렸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 지금 눈앞에서 말했다. 현우 씨?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현우의 얼굴이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다기엔 너무 지친 얼굴. 피곤과 경계가 가득한 눈빛. 그리고 오른쪽 눈 아래에 깊게 남은 상처 하나.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준우, 칼 내려. 준우는 이를 악물었다. 형, 왜 여기로 온 거예요? 당신이 직접 나서면. 현우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숨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엔 2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소연, 왜 내가 사라져야 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건지. 현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전부 말해야 해. 창고 안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외부의 빛과 소리는 모두 차단되었다. 이제 이 셋만 남았다. 현우는 소연을 한동안 바라봤다. 어떤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못한 사람처럼, 그리고 드러내선 안 되는 마음을 삼킨 사람처럼. 소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현우 씨,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20년 동안? 목소리가 떨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소연한테 말하려던 게 있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지. 준우가 이를 꽉 깨물며 말했다. 형, 지금이라도 말해. 이제 숨길 이유 없으니까. 현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조심해야 해. 아직? 소연이 숨을 삼켰다. 누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현우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에 찍힌 남자, 그 사람이야. 창고 안의 공기가 멎었다. 소연의 손끝이 벌써 식어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구죠?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 그리고 그날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을 뒤집어 버린 사람. 소연은 숨이 가빠졌다. 그럼 그날 사고였다고 했던 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가 아니었어. 고의였어. 준우는 소리 없이 욕을 내뱉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였네. 하지만 소연은 두 남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어떤 사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날 뭐가 있었던 건데요? 현우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나서 입술을 떼었다. 소연, 기억나? 내가 그날 너한테 전화했지. 오늘 꼭 할 말이 있다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평범한 여름밤이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그녀는 심장이 설렐 정도로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난 널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내 뒤를 쫓고 있었지. 소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구, 왜?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 사람이 뭘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걸 막으려 했어. 그게 그 사람을 건드린 셈이 됐지.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 강해졌다. 그날 골목 끝에서 난 그 사람과 마주쳤어. 도망칠 수도 어디로 숨을 수도 없는 상황. 그 사람은 날 없애려고 했고 난 살기 위해 싸웠지. 소연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다. 그래서 결국 난 도망쳤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 그 사람은 내가 계속 살아있는 한 널 찾을 거였으니까. 소연의 손이 떨렸다. 나를? 왜 저를? 현우는 처음으로 눈빛을 흐리며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한순간 공기가 멈췄다. 하지만 그 말은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날카로운 슬픔이었다. 소연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심장 깊은 곳을 꿰뚫는 고백이었지만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숨어 있다가. 현우는 아주 짧게 주저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준우도 얼굴이 굳었다. 형이 가진 증거를 되찾으려고. 소연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증거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것.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 마지막 조각이니까. 소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20년 전의 실종, 사라진 첫사랑, 준우가 숨긴 박스, 그리고 지금 창고까지 들이닥친 위협. 모든 퍼즐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낮고 멀지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렸다.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우도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왔어. 소연은 몸이 얼어붙었다. 누구요? 현우는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사진 속 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 이제 선택해야 해. 나와 함께 나갈 건지, 아니면 여기 남을 건지. 소연의 숨이 턱 막혔다. 창고 밖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자동차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했다. 무겁고 낮게 끓는 듯한 누군가 기다렸다가 움직인 것처럼. 현우는 창문 틈 사이로 바깥을 살폈다.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떨며 낮게 말했다. 맞아. 그 사람이야. 준우의 손에 쥐어진 칼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은 형을 향한 걱정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형,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지금 이 건물 안에 우리 셋이 다 있는 거 저 자식이 알면. 알아. 현우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 소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소연, 나만 따라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만큼 단호했다. 소연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현우 씨, 지금 상황을 설명해줘요. 왜 따라가야 하는지 왜. 설명할 시간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절대 떨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가 사라졌던 20년 동안 널 계속 찾았어. 소연의 눈에서 힘이 빠졌다. 몸이 휘청거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왜 나를? 현우는 답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널 지키려 했던 선택 때문이야. 그때 창고 철문 고리가 딸칵하고 움직였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문을 당기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힘을 주며. 준우가 숨을 삼켰다. 형, 이대로 있으면 끝이야. 현우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다. 뒤쪽 출구로 나간다. 소연은 내 뒤, 준우는 마지막. 세 사람은 창고 뒤편으로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출구 앞에 도착한 순간 준우가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잠겨 있어. 현우는 무표정하게 손잡이를 다시 돌렸다. 미동도 없이 걸려 있었다. 그 자식이 이미 다 잠궈 놓은 거야. 준우가 이가 부딪히도록 말했다. 현우는 아무 말도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장치를 꺼냈다. 잠금 해제 장치. 소연이 놀라서 그를 봤다. 그런 걸 언제부터? 숨는 삶을 살면 갖게 되는 것도 있어. 찰칵 찰칵. 현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소리가 창고 안으로 파고들었다. 철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리듬이 일정하고 침착했다. 준우가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들어왔다. 현우는 미세하게 손을 떨며 마지막 장치를 돌렸다. 동시에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됐어. 나가자. 세 사람은 동시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때렸다. 하지만 단 한 발짝 내딛자마자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턱. 총성은 아니었다. 카메라 셔터음도 아니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형체는 어둡지만 실루엣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사진 속 남자. 그는 소연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도망은 그만하지. 현우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소연 뒤로. 소연이 자동적으로 뒤로 물러나는데 그 남자가 미세하게 웃었다. 도망가게 두지 않지. 넌 20년 전에 실패했지만 오늘은 안 그래. 준우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조용히 해.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때 갑자기
남자가 손을 들어 무언가를 땅에 던졌다. 탁! 작은 금속 원반. 불빛이 켜졌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위치 추적기다. 우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어. 소연의 숨이 막혔다. 그럼 지금 누군가 더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현우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한 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바람을 가르는 여러 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대지가 울릴 만큼 무겁게. 현우가 소연의 손목을 붙잡았다. 소연 뛰어. 소연이 반사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준우도 뒤따랐다. 현우는 맨 뒤에서 뒤를 견제하며 움직였다. 창고 뒤편 산길로 뛰어오르는 그 순간까지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따라왔다. 소연, 20년 전처럼 넌 또 선택해야 해. 그 말에 소연의 발걸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현우가 더 세게 손목을 끌었다. 멈추지 마. 멈추면 우리 끝이야. 바람이 귀를 가르고 숨이 가빠지고 밤이 삼켜버릴 듯 깊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소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20년 전 현우가 사라진 이유, 그가 다시 나타난 이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지. 이 밤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20년 전 미완의 진실이 그들을 향해 다시 달려오는 밤이었다. 산길은 밤 공기로 젖어 있었고 세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짧아졌다. 짙은 안개가 나무 사이를 감돌며 시야를 흐리고 있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현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왼쪽 능선으로 올라간다. 저들은 지름길로 차를 타고 돌 거야. 우리가 먼저 고개를 넘으면 따돌릴 수 있어. 준우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형과 소연을 계속 뒤에서 지켰다. 형, 나는 괜찮으니까 소연 씨 먼저 보내. 현우가 단호하게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셋이 같이 움직여야 해. 소연은 뛰는 와중에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20년 전 사라졌던 현우, 그가 다시 나타난 이유, 그리고 자신을 찾던 그 남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심장이 무너질 듯 했다. 잠시 후 현우가 손을 들어 둘을 멈추게 했다. 앞쪽에 낡은 전망대가 보였다. 밤이면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여기서 숨 고른다. 현우가 짧게 말했다. 소연은 벤치 난간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 울렸다. 잠시 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 씨, 그 사람이 말한 선택 그게 대체 뭐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너머 산 아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 기억나? 20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그 밤.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둑에서 만났던 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는 모를 거야. 그날 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준우가 경계하듯 주변을 둘러봤다. 형, 지금 말해야 돼? 쫓아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해. 현우는 단호했다. 소연 그날 너만 온 게 아니었어. 소연이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뜻이에요? 현우의 눈이 서서히 소연에게 향했다. 누군가 너를 뒤따라왔어. 그리고 나한테 거래를 제안했지. 거래? 그래.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알면 안 되는 어른들의 일에 내 이름이 얽혀 있었어. 그걸 빌미로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어. 소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저를 이용한다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난 사라진 거야. 넌 그 사람들에게 도구였고 나는 널 지키려면 내가 사라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엉켜버렸다. 그럼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든 사람을 현우 씨는 20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말할 수 없었어. 말하는 순간 너도 위험해지니까. 준우가 말을 보탰다. 형은 그날 이후 계속 도망친 게 아니야. 20년 동안 너를 지키려고 숨어 지낸 거야. 소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떨렸다. 2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오직 자신 때문에. 그러나 생각에 잠길 틈은 없었다. 멀리서 금속이 부딪혀 울리는 소리. 그리고 몇 개의 불빛이 산속을 가르며 움직였다. 준우가 이를 악물었다. 왔어. 둘 아니 셋 이상. 현우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길이 갈라져.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해. 소연이 숨을 삼켰다. 선택?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와 함께 도망칠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걸 끝낼지. 소연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야.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20년 전처럼 내가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는 거지. 준우가 다급히 외쳤다. 형 미쳤어? 그 선택은 죽으라는 소리야. 현우는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치면 소연이 평생 위험에 노출돼.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해. 소연의 손이 떨렸다. 가만히 있던 가방끈을 쥔 손마저 얼어붙을 정도로. 멀리서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산길을 비추는 플래시. 거칠게 부딪히는 발걸음. 귓가를 때리는 긴장감.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연. 넌 이제 선택의 문턱에 서 있어. 소연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도망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저 선택할게요. 현우와 준우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소연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발을 땅에 굳게 박았다.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연은 두 남자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사라졌다. 준우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안 돼. 소연 씨 그건. 하지만 소연은 이미 결심한 눈이었다. 이제 도망치는 건 끝이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을 지금 끝낸다. 그때 나무 사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좋아.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소연의 심장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사진 속 남자. 20년 전 밤을 뒤흔들어 버린 그 목소리. 그럼 이제 너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밤이 완전히 삼켜버릴 듯 깊어졌다. 숲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천천히 걸어와 소연과 눈을 맞췄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공기가 식어버렸다. 소연. 그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20년 전 그 밤의 강둑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현우가 소연 앞을 막아섰다. 그만해. 이제 그녀를 건드리면.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난 건드리러 온 게 아니야. 아직도 내가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아서 왔다. 소연의 숨이 가빠졌다. 당신, 그날 밤 저를 따라왔죠. 그리고 현우 씨에게 거래를 제안했다고. 남자의 입꼬리가 느리게 올라갔다. 맞아. 하지만 너는 그 거래의 절반도 모른 채 20년을 살았지. 준우가 이를 갈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마. 형이 이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숨어 산 거 모르나? 남자는 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 내 형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잘 숨어 살았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죄라고? 남자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 순간 현우가 소연에게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말이 그보다 빨랐다. 그날 밤 강둑에서 사라진 건 내가 아니라 그 아이였어. 소연의 심장이 멎어버린 것처럼 아팠다. 아이? 남자는 아주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내 바로 뒤에 서 있던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사람. 내가 계속 발소리라고만 기억했던 존재.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장면이 번졌다. 흐릿했던 그날 밤 잔상들. 강둑의 물비린내. 누군가가 스친 그림자. 그리고 짧은 비명 같은 소리. 현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만. 그 이야기는 내가 할게. 남자가 비웃었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지금 말한다고. 너한테는 거짓말의 시작이었지.
소연이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현우 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우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듯 산 아래로 흐르는 어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널 기다리던 건 나 하나가 아니었어. 우리 둘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도 있었지. 소연의 눈이 커졌다. 우리 둘의 관계를? 남자가 대신 말했다. 너희가 몰래 만나던 걸 내 집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 소연은 숨을 삼켰다. 집안? 아버지? 아니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오빠가 그날 너를 쫓아왔어. 세상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오빠가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내 뒤에서 들렸던 발소리. 그건 남의 것이 아니었다. 소연, 내 친오빠가 술에 취해 널 따라온 거야. 소연의 눈이 흔들리다가 이내 크게 떨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남자가 끼어들었다. 내 오빠는 내가 어딜 다니는지 알고 있었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알고 있었어. 그는 너를 데려가려다 실수로 강둑 아래로 떨어졌지.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졌다. 소연은 정신이 휘청했고 다리가 흔들렸다. 준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을 봤다. 형 설마 그걸 20년 동안 혼자. 현우가 낮게 말했다. 오빠는 크게 다쳤지만 살아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날 살인자로 몰아세우려 했지. 남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등장한 거다. 내 오빠는 내가 현우를 끝내 결혼할까 두려워했고 넌 집안의 큰 계획에 들어있었거든. 소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저를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건데요?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정략 결혼. 소연은 어지러워 벤치 난간을 붙잡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다. 20년 전 오빠가 자신을 쫓아온 이유. 아버지가 갑자기 외출을 말렸던 이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싸늘했던 이유.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난 내 오빠의 말을 막을 수도 내 집안에 맞설 수도 없었어. 내가 잡혀갈 게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사라지는 걸 선택한 거야. 소연은 흐느끼지도 못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럼 제가 20년 동안 현우 씨를 버린 사람이라고 오해했는데 사실은 현우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널 보호하려고 떠난 거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때 지금까지 침묵하던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이제 결정해라 소연.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붉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 강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무슨 결정이요?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공개할지 말지. 남자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내 가족의 이름이 추락하는 대신 현우가 자유를 얻는다. 반대로 내가 침묵하면 현우는 계속 도망쳐야 한다. 한쪽은 가족의 몰락, 한쪽은 첫사랑의 해방. 소연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 선택했어요. 현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비쳤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본 뒤 말했다. 현우 씨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남자가 미묘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말은? 소연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전부 알려지게 할 겁니다. 현우의 입이 떨렸다. 소연. 소연이 미소도 눈물도 아닌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산길 아래서 깜빡였다. 남자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내가 선택한 거다. 돌아갈 수 없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 없었어요.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그 따뜻함은 시간보다 오래 남아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산길 위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이제야 20년에 멈춰있던 시간이 겨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연은 알았다.
사라진 첫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